자,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인학원 원장이고요. 또 이제 한영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함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한영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영고 또 안 돼가지고 우는 아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한영고에 입학을 해서 명문 한영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 아시죠? 네, 이제 한영고에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명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한영고에서 명문대 가기 1단계 해서 올케어 초격차 내신 대비 전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목표는 우리 한영고 아이들 최대한 1등급을 많이 받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 내신 5등급제인 거 아시죠? 내신 5등급제에서 2등급 이렇게 넘어가면 인서울이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급 안쪽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정말 한영고 아이들 챙겨서 한번 성과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한영고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고랑 수능 영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신부터 수능까지 다 제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저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수능 영어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수능 영어 강의를 대치동, 목동, 분당 교육특구부터 해서 쭉 해오고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좀 수능 영어로 많이 좀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도 제가 메가스터디 아시죠? 네,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전국에서 거의 한 5명 있는 제가 내신 대비 그 온라인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굉장히 전문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신뢰감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이제 신뢰감을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2025년에 우리 한영고 아이들하고 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랑 이제 내신부터 수능까지 쭉 함께한 친구들이 작년에 좀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영고에서 서울대도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연대, 이화여대 이렇게 해서 이화여대 이제 4년 장학금 받은 친구는 이제 제가 이제 조교로 같이 해서 우리 한영고 후배들을 좀 케어하는데 이제 같이 좀 힘을 써줄 겁니다. 그리고 1학년 재학생들 중에서 좀 대표만 갖고 왔어요. 왜냐면 1등급 받는 아이들은 쭉 1등급을 받는데 좀 변화가 있었던 아이들 위주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1학기 때 이제 타학원에서 2등급 받았다가 이제 저 만나고 2학기 때 1등급 받은 친구.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때 타학원에서 76점 받았다가 이제 저랑 같이 기말 공부하고 96점. 좀 극적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또 신뢰감을 좀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또 다른 학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또 좀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못 믿으실까봐 제가 아이들한테 좀 부탁해서 합격증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런 것들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이러지 않으세요? 이 애가 우리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우리 애는 아니잖아요. 우리 애도 이제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영고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준비시켜 줄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영고 내신 출제 경향부터 좀 살펴보면 요거 자료 다 있습니다.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머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고 이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면 다 얻으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문항 구성은요. 요게 한영고 시험이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시험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해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영고 재학생이나 졸업생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한영고에서는 영어 선생님만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영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나오는 학교예요. 이게 문항 구성도 보시면 자, 요때는 또 1학기 기말 때는 객관식이 31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또 2학기 중간 때는 24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항 수도 굉장히 막 들쑥날쑥하고요. 그다음에 요런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항 출처를 좀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제 배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객관식이 한 70점 정도 그리고 서술형이 한 30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출처를 보시면 한영고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파트가 중요하냐면요. 어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률복화 수능완성 2200이라는 교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교재가 이번 겨울에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교재를 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떤 부교재를 선택할지 봐야 되는데 그 단어장에서 이 배점이 단어장에서 한 17점, 이렇게 13점,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장에서 한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 교과서, 부교재 보시면 부교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죠. 부교재를 잘 공부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 난도는 쉬운 거 아시죠? 교과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재가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재를 잘 봐야 되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영고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외부 지문. 그래서 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 때 공부한 지문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영고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지문이 내신에 출제가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영고 아이들이 한 얘기인데 영어 피지컬이 있어야 됩니다. 피지컬이 이제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학교가 바로 한영고입니다. 그래서 자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1학기 중간 때는 안 나왔는데 2학기 이제 기말 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항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배점이기 때문에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배점을 보면 부교재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주로 다룰 텐데 요거는 또 난이도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점이 돼 있는데 뭐 단어 파트에서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아니면 외부 지문 파트에서 또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영고 좀 킬러 문항,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꼭 맞춰야 되는 문항을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영고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어휘를 잘 모르면 한영고 시험에서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휘를 제가 신경 써서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도 근데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단어장 어휘만 외운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학기 기말고사인데 기본적으로 동의어 반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외운 단어인데 같은 뜻이 뭐냐, 또 반대 뜻이 뭐냐, 또는 그리고 영영풀이까지 나옵니다. 영영풀이 중에 틀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학교인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줄 친 단어 중 문맥상 동의어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표제어는 아이들이 다 외우는데 이 동의어를 골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1등급 받기 위해 1등급 받는 아이들도 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주냐면요. 이게 이제 한영고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자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건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영복화라는 자료가 나가는데 자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이제 표제어 나오고요. 단어 뜻 나오고 영영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영풀이도 다 대비를 해주고요. 그다음 유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 돼 있는 거는요. 여기 실제로 나왔던 거. 여기 보시면 하나만 얘기하면 vigorous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단어는 뭐 강한 이런 뜻이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동의어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자료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vigorous라는 단어가 intense라는 단어가 동의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intense 요거를 다 유의어에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기 때문에 우리 저희 한영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자료로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온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오늘 설명회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이 시험이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또 아니에요. 저 잘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한영고 시험은.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여기에서 이제 골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이제 골라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도 어렵냐면 자 보시면요. 자 한 문장만 볼게요. 자 my parents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영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빈칸한다. 나의 결정을 이렇게 나와요. 나의 부모님은 my decision. 나의 결정을 빈칸하는데 자, without 뭐 없이 question. question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question이 무슨 뜻이죠? 질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질문 없이 나의 결정을 우리 부모님은 뭐뭐해 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냐면 respect라는 단어예요. 존중해 주신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오답으로 많이 고른 게 뭐냐면 estim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지금 estimate 썼잖아요. estimate는 무슨 뜻이냐면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나의 부모님은 나의 결정을 질문 없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되는 것 중에서 이 문맥에 맞는 단어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question이라는 뜻에 뭐가 있냐면 질문 말고 의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실제로 의문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questio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요걸 알아야 그러니까 의문 없이 그러니까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안 좋은 뉘앙스 없이 안 좋은 것 없이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단어를 의미하는 respect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 출제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단 끝이라는 자료를 저희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재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어에 대한 어떤 예문들이 있죠. 어떻게 단어가 예문에서 쓰이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킬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한영고 킬러 유형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 연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연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부 지문이 새로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봤던 지문과 외부 지문을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은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지문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처럼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 요게 이제 새로운 외부 지문입니다. 요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부끄럽지만 지문 독해 끝판왕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수능 영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넘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주요 교육 특구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수능 영어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아주고 계신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이제 제가 지문 독해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또 어머님들 또 못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그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 기숙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고3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만족도를 조사한 그 내용인데요. 제가 5점 만점에 4.8점을 받았거든요. 이건 거의 유일무이한 좀 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영어, 지문 독해 이런 것은 제가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한영고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한영고에 제가 가장 최적화된 강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뭐 함태환 선생님 최고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못 믿으실까봐 이게 제가 자꾸 증거 자료를 갖고 오는데 왜냐면 요즘에 좀 너무 이런 거짓과 허위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막 판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증거 자료를 안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요 과장 이거 이름을 가려야 되는 아무튼 여기 이제 러셀 과장님인데 아이들 수업 반응은 괜찮나요? 했는데 수업 변경이 많은데 이제 제 수업은 수업 변경이 하나도 없었다. 요런 것들을 좀 신뢰감을 드리고자 그래서 수능 영어 뭐 지문 독해 이거는 제가 정말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고 아이들도 이런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끔 제가 실력을 만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킬러 유형 마지막 이제 어법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맨날 어법 하기 싫어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어법도 어머님들 이게 좀 어법은 디테일하게 좀 배워야 돼요. 특히 1등급을 받으려는 아이들은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어머니. 한 80점, 85점, 90점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나옵니다. 근데 1등급 받으려면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작년에는 한영고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한영고 시험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한 94에서 95점도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문제, 그러니까 93 받는 애도 1등급을 못 받아요. 2등급으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떨지 모릅니다. 어머님도 뭐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쉽게 나왔다 그래서 올해 뭐 어렵게 나오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또 뭐 쉽게 나왔다 그래서 쉽게 나오고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 어떤 선생님이 출제하실지도 또 한번 보기는 봐야 됩니다.
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영고의 모 선생님이 또 이제 1학년으로 가시게 되면 외부 지문 비중이 확 올라가요. 외부 지문이 거의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도 이제 어렵게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법 같은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아이들이 자꾸 어법을 틀려요. 어법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틀리는데 이게 왜 틀리냐면요. 자, 요거는 바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어법도 좀 깊이 있게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법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빈출이 되는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왓이랑 대세 차이거든요. 그래서 왓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이것도 수업 아니기 때문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다 외웁니다. 뭐 대 다음에 완전, 왓 다음에 불완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한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오늘 가서 한번 아이에게 물어보시면, 그럼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다 영상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아이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하고 불완전한 거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영고 선행반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같은 동사라도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팔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팔다. 그럼 제가 한번 한국말로 얘기해 볼 테니까 듣기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받았어요. 저 기분 좋겠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이거 들었을 때 저는 팔았습니다 하고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궁금하시죠? 뭐를 팔았는지. 그렇죠.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맞죠? 근데 이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동사인데 안 나왔잖아요. 이게 불완전한 거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기업에게 있어서요, 파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님도 궁금하신가요? 뭘 팔죠? 라고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냥 파는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라는 동사도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아이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등급, 2등급, 뭐 2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요렇게까지 깊이 있게 안 배워도 됩니다, 사실. 그냥 요렇게만 알고 어법 문제 푸는 거 연습해도 되거든요. 근데 1등급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해야 이게 1등급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독서실 가고 학원 가고 뭐 다 가잖아요. 안 가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합니다. 어머님들도 이게 잘못하시는 게, 우리 애가 뭐 고3 뭘 풀었다, 이게 상위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3 모의고사 뭐 90점 넘고 1등급 나오는데 내신 봤더니 2등급이야. 이게 상위권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위권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상위권이지, 무슨 고3 거, 고2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따라올 수 없는 한영고 맞춤 콘텐츠라고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이 2022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2022년 겨울에 개원을 했고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저희가 원생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한 학원인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에 저희가 콘텐츠를 다 놔두기도 했지만 어머님들 가실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컨텐츠 팀이 따로 있어요. 교재팀이 따로 있습니다. 군자의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 전문 컨텐츠만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3명 있고요. 조교진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강사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어느 학원을 보내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그젠포이라든지 아니면 족보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너른터라든지 이런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아이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사실 특색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영고에 맞춤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자료들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자료 가지고 잘하는 아이는 잘합니다. 1등급 받는 아이들은 1등급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목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임무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잘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투자도 많이 하고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 있잖아요. 요 자료들을 제가 아이들 이제
시험 범위 때 이렇게 나오는 자료인데 지문 분석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워크북 자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영고한테 필요한 문제들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핸디북 자료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핸디북 하나만 갖고 오실 수 있나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네, 제가 이거 투자를 많이 해서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이들도 저는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파, 만화 이런 것까지 넣어놨거든요.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핸디북인데 이게 갖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뭐 사실 뭐 제가 타 학원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는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자료들 이런 것들 한영고 맞춤식으로 나간다는 것과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또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한영고 저희 폰트까지 다 똑같이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 팀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해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팀이 한영고 시험지에 꼭 맞게끔 문제도 그렇지만 디자인도 꼭 맞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이들 시험 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 시험 보기 직전에 좀 내가 풀 시험지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 또 긴장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세팅해서 아이들 공부시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말씀드릴 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몇 년을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이자 저의 소신이자 저의 신념이에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는 알아서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축복받으신 거고요. 어머님도 어제 또 이제 뭐 광문고 설명회 하면서 어떤 학부모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이가 사춘기여가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정말 공부도 죽어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근데 다 안 해요, 다. 거의 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학원에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이러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학원에서 좀 올케어 다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그냥 관리가 아니라 할 때까지 저희는 관리합니다. 자,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모님께 상세한 학습 상태를 공유를 드립니다. 고등 올라가신 학부모님들 들어보시면 고등은 뭐 관리는 포기해야 돼. 그냥 뭐 지가 하는 거지 뭐 학원에서도 무슨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학원이 되는 걸 보면 저는 좀 신기하고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요 학부모님께 상세하게 좀 학습 상태를 공유합니다. 애들은 싫어하는데 학부모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가 숙제를 어떻게 해오고 있고 자 공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특이하게 만약에 1대1 상담을 했다면 상담 내용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이제 한영고 관리 전담 실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실장님이 요거는 뭐 매번 이렇게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중간 테스트나 어떤 테스트를 봤을 때 필요할 때 어머님들께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좀 드립니다. 요번에 이제 한영고 선행반 듣고 있는 친구들도 문자가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좀 챙겨줄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 문자나 이런 소통만 받으셔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더 요거를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2중, 3중 촘촘한 개별 소통 관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쓰는 이제 어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 아이랑 그다음에 저랑 그리고 저희 조교진과 저희 실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방의 활용 용도는 뭐냐면요.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저 다음 주 언제까지 할게요. 인증을 받아요. 근데 인증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 하는 친구들은 일단 저희가 쫍니다. 이렇게. 자, 오늘 월간지 데이 4에서 5까지 완료해서 인증하기로 한 거 있지 않았죠? 오늘 안으로 보내줘요. 해가지고 이제 얘가 뭐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증을 좀 보내줘. 인증을 보내면 제가 이제 또 우리 아이들 또 격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모티콘을 잘 안 쓰는데 막 하트 이모티콘. 네, 이런 거 제가 동성한테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 수고했다 이러면서 또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실장님이 또 놓치지 않고 얘가 단어 인증을 안 했네요.
단어 인증은 어디 갔나요? 하니까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유유 오늘 인증할게요. 이렇게 좀 지독하게 좀 아이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 방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이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제 요즘 MBTI I 아시죠? 좀 내향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좀 질문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민폐가 될까봐 뭐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요 방에는 아이와 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관리 조교 실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즉시 바로 요거는 제가 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질답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촘촘하게 개별적으로 좀 소통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수업 준비하고 뭐 이제 자료 만들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또 챙기기는 힘들어요. 저도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클리닉이라고 해서 제가 나와서 아이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상담하고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전담 관리실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관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우리 겨울 방학 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이제 명단 요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좀 가려놨고요. 요 4년고 선행반 듣고 있는 아이들이 1주 차에 어떻게 하고 있고 2주 차에 어떻게 하고 있고 3주 차에 몇 점 받았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기록해서 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주차 때는 뭐 단어 테스트가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2주차 때 단어 보고요. 2주차 추가 등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학원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고요.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그날 재시험을 봐요. 그럼 통과 못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부릅니다. 너 언제 올 거야? 너 언제 시간 돼? 그래서 학원으로 불러서 단어 시험을 보게 합니다. 단어 시험을 또 봤는데 좀 미흡하잖아요. 구두 테스트로 봅니다. 실장님이 알려줘요. 요 단어 그거 생각날 것 같은데 요 단어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해서 같이 호흡해서 좀 단어를 외우도록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도 이거 보시면 이게 뭐 조작이 아닙니다. 조작이 아니라 얘가 2주차 때 60점을 받았는데 3주차 때는 82점 받았죠. 자, 얘는 2주차 때 64점 받았는데 또 92점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좀 진담이 섞여 있지만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얼마만큼 신경 써주느냐 또 얼마만큼 아이들이랑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얘도 58점 받았는데 80점 이 뒤에 잘렸지만 얘도 90점 받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저희 이제 관리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한영고 선행반 해가지고 단어 제시 본 애들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인증으로 했는데 애들이 인증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증도 안 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학원으로 부릅니다. 학원으로 와서 과제 끝내고 가라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과제 등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과제 인증도 안 하는 애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으로 불러서 학원을 안 오면 학부모님께 전화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요. 저희 학원이 이게 지금 자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막 스카인지 뭐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와서 계속 숙제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숙제를 끝내야 집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 이제 관리실장님이 학부모님들께도 좀 문자를 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해달라 이렇게 단어 테스트 어떻게 경우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또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포인트인데 요거는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에서는 좀 편집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또 이제 제가 하면 또 다른 학원에서 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좀 아무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편집할 수도 있는데 요게 플래너 관리를 좀 할 겁니다. 왜냐면 요게 우리 한영고 이제 리로스쿨 저희 이제 한영고 재학생 우리 졸업생이 이제 저한테 캡처해서 준 건데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 중에 10번을 보시면 학습 플래너 우수자라고 있죠. 이제 한영고 이제 입학하면 학기 초에 학습 플래너를 나눠줍니다. 학습 플래너를 사야 되는데 그 학습 플래너를 주거든요. 근데 그 학습 플래너 아이들 받으면 어떡하죠? 뭐 그냥 종이 접기 하든지 아니면 뭐 책상 밑에 그냥 넣어놓든지 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습 플래너를 잘 쓰잖아요. 그러면 학년 말에 요거를 우수자를 선발해서 생기부에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플래너를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뭐 할 거냐면 요거는 저희 실장님이 저희 아이와 이렇게 상담했던 노트를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게 2월 달에 뭐 할지 너는 요게 약하니까 요거 하고 국영수 이렇게 전과목 다 되어 있죠. 국어는 뭐 하고 영어는 뭐 하고 수학은 뭐 하고 요거를 좀 네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이 이렇게 도와줄게. 요거를 이제 상담을 한 걸 제가 실장님 잠깐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지금 플래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도 아이들 잘 안 세워요. 그래서 요번부터 어차피 요게 생기부에 들어가니까 한영고 플래너 받은 거를 갖다가 일주일마다 관리를 해주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받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저희 학원에서 챙길 겁니다. 그래서 전 과목 다 해서 국어 뭐하고 수학 뭐하고 계획 다 짜가지고 아이들하고 일주일마다 계속 점검해가지고 아이들 그 플래너도 잘 쓰고 실제로 정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플래너 관리까지 한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영고 선행반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한영고 선행반이 화요일, 수요일 진행 중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커리큘럼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간혹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영고 선행반 들어야 될까요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뭐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 커리큘럼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3월부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3월부터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3월 둘째 주에 개강인데 아마 지금 이제 일정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만 3월 1일이나 3월 2일에 우리 아이들 놀잖아요. 그때 저희가 학원에서 대대적으로 좀 내신에 관련된 무료 특강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저는 뭐 수업이든 뭐든 다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그때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듣고 엄마 나 들어볼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이나 3월 2일에 무료 특강이 정해지면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선행반을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한 2회차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기 하시다면 그냥 3월부터 보내주셔도 괜찮다. 지금 2월에 학원 다니다가 3월에 보내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요런 거를 좀 갖고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김현우라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예요. 레슬링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보다 더 땀 흘린 사람이 있으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그걸 듣고 감명을 받아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보다 한영고 수업 잘하고요. 저보다 한영고 관리 잘하고요. 저보다 한영고에 진심인 학원과 강사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만큼 자신 있거든요. 제가 제일 한영고 수업도 잘하고 제가 제일 그만큼 한영고 관리도 잘하고 컨텐츠도 제가 가장 잘 만들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정말 믿고 보내주시면 우리 한영고 아이들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제가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챙긴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